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자,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시간을 기다리셨나요? 음, 저는 요즘 아주 정신이 없는데요. 여기 입술에 물집 생긴 것처럼, 잡힌 것처럼요. 지난 1년 동안 1년간의 방학을 보내면서 제가 살이 2kg가 쪘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닷새 동안 1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예전에 1년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약속대로 돌아온 시 읽는 일요일 오늘 시간에는 김요하킴 시인의 부산을 기억하는 법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 시집이죠. 여기 놓을게요. 음, 김요하킴 시인의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게 필명이죠. 부산 경원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면서 지역 문단을 위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시인인데 저는 이분의 활동 중에서 야구를 최고의 활동으로 뽑습니다. 야구에 대한 책도 내셨어요. 이게 한 2015년 그 정도에 냈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야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인 야구를 한 20년 동안 아마 하셨을 거요. 그리고 지역 리그 우승도 몇 번 하셨다고 들었고요. 언제 꼭 한번 같이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야구를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집 부산을 기억하는 법은 부산에 대한 시라는 걸 꽤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적 주제를 이렇게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집 중 완성도가 꽤 높은 시집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읽어보니 저의 생각이 대단히 고리타분한 편견이라는 걸 단박에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김요하킴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그리고 부산이 지닌 어떤 고유한 정서를 밀도 있는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나눠주는 무료 안내 지도나 어떤 책자 혹은 사진같이 예쁘장한 풍경들만을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산의 어떤 역사의 한 복판을 관통을 하면서 부산의 역사와 어떤 기억과 상처,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떤 그들의 사랑,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시적으로 재해석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성복 시인의 남해금산이나 서효인 시인의 여수와는 아주 다른 결을 가진 시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노골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작품을 써낼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요하킴 시인은 원래 마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교단에 서면서 30년 넘게 부산에서 살고 있는 시인인데요. 어찌 보면 고향 마산보다는 부산에서 산 세월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에게 어울리는 시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30년 가까이 부산 롯데자이언트의 팬을 하다가 고향 마산에 NC 다이노스가 생기면서 응원하는 팀을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유년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농담이었고요. 먼저 육성으로 김여킴 시인의 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포동시장 골목길. 김요하킴. 교단에 처음 서던 해, 남도 제1의 항구도시에 몸붙인 그 해, 개나리마저 낯설게 다가오던 봄날, 외고모 할아버지의 골목은 너무 기뻤다.
20여 년 전 기억으로 어머니 없이 찾기란 수소문해야 할 지난 날이 햇빛 한 줌 그리울 쪽방으로 이어졌다. 김수영을 닮은 만큼 양계장을 하셨던 그 들집 아래 비탈 동네는 학교 교감 자리를 박차할 만큼 시적으로 호락하지 않았다. 주름처럼 갈라진 방바닥을 등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생의 갈림을 가만히 영시하는 눈동자엔 외고모 할머니의 여윈 실루엣이 슬쩍 건넨 용돈의 무게로 버티고 있었다. 기 얇은 나처럼 살지 말라며 끝까지 분필을 놓지 말라던 그날의 그 또렷한 침묵은 돌아서는 내내 지금껏 귓가를 서성이고 있다. 김요하킴 시인이 이 신앙송 파일을 보내오면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도 함께 주셨거든요. 이 시는 시집에 실린 시에서 부산에 왔던 이야기 중에 첫 번째라 한번 낭송해 봤습니다. 라고. 시를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시적 화자, 개인의 기억과 그 가족사를 통해 인생의 어떤 선택과 그로 인한 어떤 무게를 성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시인은 덕포동 시장 골목길을 묘사하면서 시인이 경험한 다양한 감정과 삶의 아이러니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외고모 할아버지가 사시는 비탈진 골목. 아마도 외고모 할아버지는 학교 교감 선생님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말에 이렇게 그 솔깃해서 양계장을 하시면서 이게 고생을 꽤나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신임 교사로 부임한 그 조카 손자에게 귀 얇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끝까지 분필을 놓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겠죠. 이미 30년 전쯤에 이 일이 아직도 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 여운이 아주 깊습니다. 시는 덕포동 시장 골목이라는 어떤 공간의 상징성과 외고모 할아버지를 통해 삶의 고뇌와 선택이 그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덕포동 시장 골목길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경험이 얽혀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지요. 시에서 외고모 할아버지는 시인 김수영과 비교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는 외고모 할아버지의 외모가 시인 김수영을 닮았다기보다는 그 김수영처럼 문학적 재능을 가졌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계장을 현실적인 어떤 삶의 방편으로 선택을 하셨던 인물이기도 하죠. 김수영처럼. 시인의 외고모 할아버지의 삶을 시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시인은 평가를 할 정도로 할아버지의 삶은 할아버지는 시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어떤 그 현실에 타협한 인물로 해석이 됩니다. 주름처럼 갈라진 방바닥을 등지고 라는 표현이 외고모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의 삶의 고단함 그리고 힘겨운 어떤 선택의 흔적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 그 시인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외고모 할아버지가 시인에게 전하는 교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귀 얇은 나처럼 살지 말라며 끝까지 분필을 놓지 말라던 그날의 그 또렷한 침묵은 어떤 시인이 지금까지 어떤 타협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의 한 가지이며 자기 삶의 방향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고른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서적 희미한 옛 그림자 김요하킴.
누군가를 기다리며 무작정 일한 부사를 슬그머니 끼워 넣을 수 있는 곳. 손전화도 없던 시절 한 여자를 살부치로 맞이하기까지의 지난 여백 너머 종종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발굽으로 간절히 시집 진열대에서 빛나고 있는 언어들을 주술처럼 되뇌일 수 있는 곳. 함께 나란히 입을 맞춰가며 어긋난 시간이 빚어낸 오해도 휘발성 강한 감정의 옹알이도 숫제 행간의 침묵 속으로 퍼다 담을 수 있는 그곳. 언젠가 우리의 지문이 남은 책갈피에서 사람들 가슴 한켠에 꽃으로 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이 지금 오늘로 만지작거리지만 그때의 감촉은 사라지고 텅 빈 그곳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낯선이가 풍화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회국수의 시집을 비비다를 읽을까 이 시를 읽을까 몇 번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작품을 골랐는데요. 이 시에는 어떤 부산의 동보서적이라는 장소도 나와 있지만 젊은 총각 김재홍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요학김 시인의 본명이죠. 무작정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 지금은 이 마음을 무모한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낭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엔 텅 빈 그곳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낯선 사람이 되어 풍화되어 가고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서글픈 풍경이죠. 이 장면은 시간의 흐름과 그로 인한 어떤 존재의 상실, 훼손, 풍화, 낡아감, 늙어감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과거의 감정과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부산의 동부서적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지방이나 도시 중심과 한복판에 이런 서점 하나씩 있지 않았나요? 제 고향 광주에도 나라서적, 삼복서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임대료가 비싸서 사람들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사람들이 책도 사지 않아서 신도시의 도심에서 서점을 찾기란 하늘의 별 찾기처럼 어려운 일이지요. 대단히 어렵죠. 핸드폰도 없던 시절 약속한 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무턱대고 기다리던 그 시절의 동도서적에서 시인은 지금의 아내를 기다렸고 시집 진열대에서 시집을 꺼내 읽었고 책갈피에 어떤 문장이 사람들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했었나 봅니다. 천생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성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동보서적도 자취를 감췄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나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중입니다. 이 시는 어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서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감정과 상상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과 삶의 고비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죠. 이 동보서적 같은 서점은 부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핸드폰이 없던 시절을 건너온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다 하나씩 동보서적 한 채쯤 가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서정성이 물씬 나는 시집을 읽었습니다. 부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성을 강하게 지니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다루는 감정과 이야기는 대단히 보편적이었는데요. 부산을 모르더라도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